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설월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2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죠.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2달 남짓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 그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죠. 민주당이 이 대구, 경북 그리고 제주만 빼고 전부 강력단체장을 다 썰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그 정부가 탄생했으니 바로 이어서 열리는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것이다. 보수 진영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 빼앗겼던 지방 권력을 되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 직후 선거니까 낙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징조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그 당선인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를 했죠. 그 여파 때문인지 최근에 갤럽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대통령들은 이 당선되고 한 2주차 되면 한 80%까지 받습니다. 기대가 막 섞여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한 50% 선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심지어 대선 때 얻었던 지지율보다 더 낮은 기대를 가지고 받고 있다. 또 문재인의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더 낮다. 뭐 리얼미터에서는 이런 조사까지도 막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비상을 걸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는 여전히 이 승리의 기쁨에 들뜨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속속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있죠. 뭐 서울에 송영길이 그 출마를 한다고 하고 경기도 안민석, 뭐 강원도 이광재 해서 총 출동을 하는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하는데 불과 20일 후에 선거에서 지는 결과,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상당히 현 정권에 부담이 되겠죠. 새 정권에 부담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시장 선거 거의 뭐 난장판 수준입니다. 난장판. 이 아나무인격인 그런 그 주장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대구 시민 또 유권자 이 보수 유권자들은 뭐 안중에도 없는 자 그런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구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TK 목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TK 목장에서 지금 어떤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홍준표, 김재원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홍준표 의원은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고 나서 한동안 계속 몽리를 부렸죠. 별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젊은이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몽리를 부리다가 나중에 어떤 대구시장 또 뭐 그때 중남구 보궐선거 마치 공천 거래를 하듯이 또 서울 종로 그렇게 했다가 다 덜통이 났습니다. 덜통이 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마지막에 이 원팀이라고 하면서 승리가 거의 굳어지니 윤석열에게 가서 좀 도와줬는데 자 그리고 본인이 대구로 하방을 하겠다는 표현을 했죠. 대구시장 선거에 이번에는 출마하겠다. 그래서 하방하겠다. 대구로 중앙은 윤석열에게 맡기고 홍준표 나는 대구로 하방해서 대구를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뭐 하방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게 대구가 하방당하는 곳이냐. 이 홍준표 뭐라고 나중에 뭐 해명을 하지만은 하방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 공산당에서 유배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유배지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이 하방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대구에 갑자기 와서 자기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 대구로 와서 국회의원을 했죠. 그 2년 동안은 대구 국회의원으로서 아무 뭐 역할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선에서 떨어지고 또 5년 후 대선을 봐야 되니 그 나머지 남아있는 4년 동안 대구시장을 하면서 또 TK의 대표주자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디딤돌, 대선의 디딤돌, 대구에서 시장에 출마하는 것도 디딤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지금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입니다. 수성을 국회의원인데 본인이 이 4월 내에 국회의원직을 던지면, 대구시장 나가기 위해서 던지면은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6월 1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그러면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던지지 않고 5월까지 넘어가서 던지지 않고 나중에 후보가 돼서 던지게 되면은 그러면 또 한 2년 동안 대구 수성을은 국회의원이 없는 국회의원 공백 상태가 생깁니다. 이래저래 대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 선택인데 본인이 차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이 시장 선거에 나서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도 하방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받고 있죠. 이 상황에서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금 어제 사퇴를 했죠. 최고위원 김재원과 또 이전 투구를 벌였습니다. 김재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김재원이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감산 경선 과정에서 벌칙을 매기는 그런 규칙을 최고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할 때는 15%를 감점을 한다. 10%를 감점을 한다. 그리고 과거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으면은 15%를 감점을 한다. 그래서 이 홍준표는 최대 25% 감점 대상이 됐죠. 이렇게 되니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했던, 그 벌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했던 홍준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김재원에게 날을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재원은 심판이 최고위원이었으니까는 선수로 뛰기 위해서 전례에 없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 이해 당사자가 주도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원인 무효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마 선언을 한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경선 규정에 개입하는 것은 협작 정치이고 후한무치한 행위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 이 김재원 최고위원직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면서 또 김재원은 이 윤석열 마케팅을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진정한 깐부다. 나는 윤석열의 진정한 깐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윤석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김재원은 아시다시피 친박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까지도 했었죠. 친박계인데 지금은 이 윤석열 마케팅을 합니다. 왜 친박 마케팅을 하지 못하느냐. 자, 또 한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고 나섰죠.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 사죄를 마련하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돈을 빌려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책도 출간하고 뮤지컬도 관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영하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본인이 과거 어렸을 때 대구에 잠깐 살았다. 그런 인연이 있다는 것인데, 이 유영하 변호사는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 3번 나왔다가 다 낙선을 했죠. 그리고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유영하의 출마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정치의 뜻을 줬고 낙향을 하는 의미에서 달성사조로 갔죠. 사주로 갔는데 이 유영하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바지를 다 했다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려는 것이죠. 유영하는 2020년에 총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받아와서 그것을 공개를 하고 나서 그때 이 유성룡 비례정당용 정당이었죠. 비례대표용 정당.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하고 또 거기서 또 탈락을 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달성 사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입조를 하고 나서 자기 정치를 또 하는 겁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에 들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좋은 인재들이 고향 대구에서 도약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 어떻게 보면 전직 정치 지도자의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유영하가 타고 있습니다. 대구, 이 좋은 인재들이 고향 대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유영아는 방송에 계속 출마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직 대구시장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출마 여부를 결정을 하고 나서 뭐 결심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서 유영아가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이것은 유영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패키지를 묶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인 관심은 많이 받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의 선거의 여왕 이렇게 불렸던 인물이고 또 5년 동안 뭐 수용 생활도 하고 입퇴원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탄핵도 됐었고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심이 유영아에게 실렸다 이렇게 되면은 언론의 관심을 받겠죠.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대구 시민들도 곤혹스럽겠죠.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서의 위상을 찾느냐 마느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갖는 연민의 정 뭐 이런 것도 별개의 문제고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하는 데 대해서 과연 그것이 여론이 어떻게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지 않지만 유영아가 계속해서 박근혜 마케팅을 하겠죠. 김재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원박, 원조 친박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본인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정치에 소환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예상이 되는 대구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자, 그런 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 홍준표 그렇고 뭐 유영아 그렇고 뭐 김재원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출마하는 사람 중에 이진숙 그 MBC 기자, 종군 기자로 유명하죠. 또 건영범 뭐 중소벤처기업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했던 건영범 이렇게 있고 건영진 현 시장도 다시 삼선에 도전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그 정부가 탄생하는 이 시점에 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에서 이렇게 대구시장 선거를 놓고 대구시장 선거를 그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는 이 상황이 과연 이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 문제가 좀 상당히 관심입니다. 자, 민주당 출신인데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죠. 뭐 민주당 그 의원의 말이긴 하지만은 이 말도 지금 이 일각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놉니다. 홍일학의 말은 이겁니다. 물론 이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말이죠. 지금 대구 정치판은 시궁창이 돼가고 있다. 총선 때 홍준표는 두더지처럼 기어들어오더니 김재원은 날파리처럼 날아들어온다. 대선 때는 이재명이 박창달을 밀어넣더니 극기야 박근혜도 유영아를 밀어넣는다. 제가 이 말에 동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대구시장 선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좀 어이없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